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운드를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는 업그레이드 시켜줄 프로들의 핵심 비법, 바로 개인 구조에 대해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정말 답답하잖아요. 볼륨만 주구장창 올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냥 편하니까 모든 장비 레벨을 0, 그러니까 유니티 게인에 맞추고 앰프 볼륨만 끝까지 올리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겨우 65dB이라는 정말 답답하고 좁은 다이나믹 레인지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소리가 뻗어나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핵심 개념을 딱 잡고 그 다음엔 신호 체인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극적인 결과가 나타나는지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는 진짜 프로들이 현장에서 쓰는 테크닉이랑 비밀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볼까요? 핵심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이 문제를 풀려면요, 딱 3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호대 잡음비, 줄여서 SMB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듣고 싶은 오디오 신호가 장비 자체에서 나는 그 쉬익 하는 잡음보다 얼마나 더 크냐, 즉 얼마나 깨끗하냐를 보여주는 수치예요. 당연히 이게 높을수록 소리는 훨씬 더 선명해지겠죠? 두 번째는 헤드룸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머리 위에 공간이잖아요. 갑자기 빵 하고 터져나오는 큰 소리가 들어왔을 때 소리가 찢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여유 공간, 일종의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헤드룸이 충분해야 듣기 싫은 디스토션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이내믹 레인지. 이건 아주 간단해요. 방금 말한 신호대 잡음비랑 헤드룸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부터 찌그러지기 직전의 가장 큰 소리까지의 전체 범위. 바로 여러분의 음향 시스템이 가진 운동장의 크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기본 개념은 확실히 잡았죠? 그럼 이걸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그 실전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섹션 2에서는 신호가 흐르는 길, 즉 시그널 체인을 단계별로 완벽하게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신호가 흐르는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레벨을 맞춰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믹서에서 신호를 깨끗하게 내보내고 그 다음에 DSP 같은 중간 장비들을 거치고 마지막에 앰프에서 최종 조정을 하는 거죠. 각 단계에서 절대 신호가 찌그러지지 않게, 즉 클리핑이 뜨지 않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바로 여기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프로용 믹서는요, 무려 플러스 26dB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신호를 뿜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파워앰프는 어떻죠? 겨우 플러스 4에서 6dBu 정도의 신호만 받아도 자기 힘을 100% 다 써버려요. 이 엄청난 레벨 차이, 이 미스매치가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네, 바로 이 숫자, 24dB. 이게 바로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앰프 볼륨을 끝까지 올리고 믹서 레벨을 높이면 이 24dB만큼의 과도한 신호가 앰프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앰프는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왜곡시키고 최악의 경우엔 스피커 유닛을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은 뭐다? 네, 의외로 앰프의 입력 레벨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적정 수준까지 내려주는 겁니다. 이게 반전이죠? 자, 그럼 이 간단한 조정 하나가 대체 어떤 마법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비포 앤 애프터 한번 보실까요? 이것 좀 보세요. 와, 무려 20dB입니다. 65에서 85로 다이내믹 렌지가 20dB이나 넓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닥에 깔리던 쉭 하는 잡음은 저 밑으로 사라지고 찌그러지기 전까지 소리를 키울 수 있는 헤드룸은 저 위로 확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세팅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 시스템은 아주 넓고 깨끗한 운동장을 갖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운동장에서 선수들, 즉 개별 악기나 목소리 소리를 어떻게 다뤄야 최상의 경기를 펼칠 수 있을까요? 프로들의 믹서 테크닉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프로들 사이에서도 크게 2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왼쪽은 기술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신호 대잡음비를 최고로 만들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최대로 쓰는 거죠. 음질만 보면 이게 최고예요. 반면 오른쪽은 실용성을 중시하는 방식입니다. 언제든 빠르게 원래 세팅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라이브 현장에서 아주 유용하죠.
다만 소리가 작은 채널에서는 약간의 음질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음질이냐 아니면 현장의 편리함이냐 그 사이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건 진짜 투어링 프로들, 그러니까 대규모 공연을 책임지는 엔지니어들의 비밀 병기 같은 건데요. 단순히 소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들리게 만드는가에 대한 아주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핵심 장비는 바로 리미터입니다. 프로들은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먼저 앰프의 입력 감도를 살짝 올려서 전체적인 소리를 키울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앰프 바로 앞에 리미터를 걸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가장 시끄러운 피크 신호만 딱 10dB 정도 살짝 눌러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장 큰 소리는 제어되니까 클리핑은 절대 안 생기면서 전체적인 평균 볼륨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사람 귀에는 훨씬 더 크고 펀치감 있게 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측 불가능한 라이브 현장에서 피드백 같은 돌발 상황을 막고 안정적으로 빵빵한 사운드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효과냐면요. 프로소닉 솔루션즈의 존 모레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법은 체감 음량을 10dB이나 높여주는데 이건 마치 스피커 시스템의 크기를 10배로 키운 것과 같은 효과다라고요. 와, 장비를 바꾸지 않고 세팅만으로 10배의 효과를 낸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정리해볼까요? 제대로 된 개인 구조는 단순히 볼륨을 키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소중한 장비를 클리핑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시스템이 가진 잠재력을 100% 끌어내서 최고의 선명함과 파워를 만들어내는 모든 사운드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볼륨의 문제가 아니라 퀄리티의 문제인 거죠. 이제 여러분은 개인 구조의 모든 규칙을 알게 되셨습니다. 기술적인 지식은 훌륭한 도구가 되죠. 하지만 진짜 예술은 그 규칙을 언제 지키고 또 여러분의 음악과 예술을 위해 언제 어떻게 창의적으로 깨뜨릴 것인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규칙을 깨보시겠습니까?